안녕하세요. 공합 박사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바이러스와의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 수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를 기준으로 1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생 사례가 보고된 지 101일 만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0만 376명 이상이고 누적 확진자는 171만 2천 명 이상인데요. 미국은 어제 하루 코로나 사망자만 전 세계 최초로 2천 명이 넘었고 일본은 하루 600명 이상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발표된 직후로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일본 상황도 갈수록 좋지 않은 것이지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보다 더욱 강력한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기간에 비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3배 이상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적 결과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IMF 회원국 189개국 중 170개국 이상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요. 이러한 암울한 전망은 170개국이라면 선진국이라고 해서 비껴갈 수 없는 모두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항공주를 손절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융주도 대거 매각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될지 잠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은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고 판단한 기업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가치 투자자로 알려져 있죠. 가치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저평가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 기업을 가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사업가이기도 한 그가 그간 집중해서 투자해온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워런 버핏 고유 투자회사인 벅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2019년 기준 애플이 22%,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3%, 그리고 웰스파고 11% 등이 있네요. 작년 워런 버핏은 30년 이상 쓴 삼성 폴더폰을 아이폰으로 바꿨는데요. 애플을 IT 기술주의 관점에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애플주가 기술주가 아닌 소비재로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2019년 4분기 기준 금융주 비중이 47%, 그리고 소비재 섹터 비중이 41%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말한 투자 조언, 명언들은 꽤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주식을 살 때는 그 회사가 10년, 20년 뒤 시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지 생각해 보고 사라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지난 1월 중국발 코로나19 충격으로 금융시장이 하락을 보인 시점 주가 하락에 대해서 주가 급락은 좋은 일이다. 좋은 회사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그런 외신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요. 실제 그 직후 벅셔 해서웨이는 델타 항공 주식을 총 4,530만 달러, 하나로 약 536억 8천만 원 규모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총 지분이 11.2%로 늘어났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점은 뉴욕 증시가 요동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는데요. 좋은 회사 주식이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코로나19 충격이 미국은 비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일까요? 그랬던 그가 최근 델타 항공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약 한 달 만에 그의 판단이 바뀐 것이지요.
미국의 대표적인 4대 항공사 주가가 평균 52% 폭락하면서 대규모 평가 손실을 기록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파산 위기에 놓인 항공사들에 대해 정부가 지분을 인수하는 식의 구제 방안을 들먹였을 정도인데요. 장기적인 기업의 미래 가치 관점에서 항공주는 워런 버핏의 지금 당장 투자 철학에 맞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벅셔는 델타 항공사에 1,300만 주를 매각하면서 50억 달러의 손실을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격변의 코로나 장세에 투자 고수에게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1월 24일 투자에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가 만 2달 만에 투자 방향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4월 첫 주 델타항공 지분을 매각하고 또 며칠 만에 이번에는 뉴욕 멜론 은행주를 대거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뉴욕 멜론은행 주식은 올해 들어 지난 9일 마감 기준 26.2%나 하락했는데요. 같은 기간 S&P 500 지수의 하락폭은 13.6% 대비 2배의 하락폭을 보인 것입니다. 항공주에 이어 뉴욕 멜론은행 지분의 대거 처분은 앞서 말씀드린 IMF의 앞으로의 경제 전망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해 50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결국은 자산 지키기에 돌입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어두운 경제 전망에서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으로 어떻게 종잣돈을 불릴 수 있을까요? 내 자산을 감수할 수 있긴 한 걸까요? 주식은 이처럼 가격을 저렴하게 매수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방향 투자이지만 해외 선물은 가격이 상승할 때는 매수로, 가격이 하락할 때는 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양방향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팬데믹 공포로 세계 증시가 추락하고 있고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크루드 오일을 거래하는 편인데요. 크루드 오일은 약 15만 원의 리스크 대비 최소한 30만 원, 50만 원 혹은 70만 원 그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투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30만 원, 50만 원 이상을 한 달, 두 달에 걸쳐서가 아닌 그것도 하루에 50만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검증 먼저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누적 수익이 꾸준하게 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이 검증 가능한 기술은 제임스 대표님의 해외 선물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도 직접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임스 대표님의 해외 선물 매매 기법, 꾸준한 누적 수익임을 직접 확인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제 지통 번호입니다. 그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가장 궁금한 점 문자나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